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 선데이 저널은 윤석열 음성 파일 화약고 어디서 터져나올지 몰라라는 기사를 보도하는데, 내용에 따르면 평소 술만 마시면 자기 과장 언변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이 대선 전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는 과정에서 했던 대화와 전화통화들이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둘씩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한두 곳 때려잡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보도했었지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아마 녹취록이 몇 개 까지긴 했는데 실제 지금 안 까진 녹취록이 한 3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벌죠.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뭐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뭐 이런 분들하고 비공개 녹취록에 300개가 있다는 300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와우. 예. 아마 총선 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까지겠죠. 자,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 김건희 디올백 뇌물 사건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서울의 소리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지요. 백운종 선생과 최재형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어떤 김건희 측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뭐 공개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So he has a lot more video on Kim Gon-hee. 앞으로 뭘 하시겠다는 걸 오늘 잠깐 보여주는데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아주 짧은 맛보기입니다.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네네.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도 여기서 10년 넘었습니다. 멋있네요. 여기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 크게 붙여놨어요. 저기 현수막 저거요? 현수막 저기에 대통령.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여기까지.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데 초호화 대형 오피스텔을 2층을 쓰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수렴 첨정하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4번의 만남을 통해서 또 입수를 했습니다. 노정면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말 천공은 키맨이었나. 김건희 디올백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천공과도 4차례 만나 몰카를 찍었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궁금하다. 최 목사는 천공이 등장하는 짧은 영상을 맛보기로 공개하며 천공을 만난 장소가 천공 사무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맞은편 천공 사무실의 위치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빙고로 파크타워는 대통령실 맞은편 빌딩 맞고 천공 사무실도 5층, 대통령 직무실도 5층. 참 공교롭다. 대통령실 생기고 천공이 근처로 간 게 아니라 반대다. 천공 사무실이 거기 먼저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호균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는 천공과 총 4번 만났는데 천공이 자랑하기를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접촉해서 국정을 고치하고 있다고 자랑했다는데, 예컨대 천공이 구체적인 남북통일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남북통일을 설계해주고 있고,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하지 말라고 코칭했다고도 한다. 서울의 소리가 오늘은 맛만 보여주고 다음에 더 자세히 밝힌다고 하는데, 천공이 설계해줬다는 남북통일 방안에 전쟁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나라가 아니지요? 천공이 설계해줬다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처음 꺼낸 것도 동북아의 화약고가 된 남북관계가 아닙니까? 한반도 정세도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얘기, 동화 속 얘기, 역사 속 얘기 같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깎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설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북한 행동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13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1월 12일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대적 부분 일꾼들의 골기 모임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당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외곽단체를 모두 정리했다. 이후 14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를 했다. 16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참석한 김정은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행동을 그냥 허풍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현재 한반도가 매우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담당자들의 태도는 한심하리라만큼 무관심한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은 현재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안보실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민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라가 매일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미래를 위해 쓰여져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온통 탕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척간두의 위기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는다. 벌어지고 나서 통곡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니 살아있지도 않은 판에 통곡할 기회조차 없게 될 것이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과연 누가 위협받는다고 여길까? 미국 군대만이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이 전쟁 연습은 일어날 이유가 없는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북이 중국,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가? 일본이 가세한 이 전쟁 연습으로 동족을 향한 공격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 남에 대해 북은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노골적인 외적을 끌어들이는 세력이다. 북이 어떻게 보는가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선 이것이 용납이 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정례훈련이라고 기만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라고 내세운다. 핵 항모까지 출연한 이 전쟁 연습은 명백하게 핵전쟁 연습이다. 북을 위협의 요인으로 가공해 이 모든 사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철저하게 격파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타도 외에는 전쟁을 막는 근본적인 길은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꼴이 어떻습니까? 이래도 무속, 사이비, 윤석열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술에 걸린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